안녕하세요, 김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소송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소송은 누구에게 맡겨야 하나. 먼저 법률신문의 기사입니다. 예기치 못한 허위 막무가내 진정의 변호사들 소가리, 변호사 잘못으로 원치 않는 결과. 이런 민원을 많이 넣나 봐요. 저도 이런 민원을 많이 상담을 하거든요. 분명히 변호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얼마 이상 받는다고 해줬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얻는 게 하나도 없다. 그냥 나 혼자 소송을 제기해도 예를 들어서 청구금액 1억이면 1억을 받는 사건인데 그냥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해서 소송을 했는데 1억을 받는데 거기서 또 성공보수 15%까지 줘야 되면은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아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상담을 많이 받아요.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죠. 그런 와중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A 변호사는 과거 의뢰인 B씨로부터 황당한 진정을 당했다. B씨는 수도권 중소로 폼에 일하는 A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맡겼지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다. 하지만 재진행 사건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자 B씨는 재진행한 사건도 A 변호사가 수행 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낭패를 봤다며 사실관계를 왜곡해 A 변호사가 소속된 지방 변호사회에 진정을 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우선 소송을 할 때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서 소송을 하겠죠. 크게 약정 채권, 법정 채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정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750조죠. 민법 750조. 손해배상. 그 다음에 약정 채권은 흔히 아는 소비대차, 임대차, 물품대금, 임금, 약정금 등이에요. 약정 채권은 이렇게 일정한 계약 관계에 의해서 성립되는 채권 관계이고 법정 채권은 대표적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아요. 계약서를 쓰지 않으니까 그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죠. 그래서 705조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는 내가 얼마를 받을 것인지 그게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사건을 맡을 때 장담을 못하니까 이건 좀 꺼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송을 맡길 때 내가 손해배상인지 아니면은 계약서가 있는지 증거가 있는지 먼저 검토를 하시고 우선 여러 군데 문의를 해보세요. 우선 법무사가 있겠죠. 가장 가까운. 법무사는 상담료를 30분에 5만 원 받습니다. 보수 규정에 의해서 30분에 5만 원. 변호사 이분들은 뭐 알 수 없음. 법무사는 모든 보수가 법정되어 있습니다. 다 규정이 되어 있고 변호사는 그런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법무사는 보수 규정이 있어서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보수 규정이 폐지돼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자력이 있으신 분들은 김현장 가서 상담 받으시면 되고 없으시면 여러 가지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꼭 먼저 소송을 할 때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인가를 이것도 같이 상담을 받아야 돼요. 보통 소위 쉬운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제 기준으로는 이렇게 계약서가 있고 증거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나라 성문법 체계에서는 요건 사실만 입증을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종류의 소송이다. 그러면 대부분 의뢰인들이 증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법무사를 통해서 소송을 하고 변론기일에 그냥 자기 자신이 나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조정을 하게 되면 보통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을 하기 때문에 나홀로 소송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죠. 괜히 증거가 있는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 비용은 완전 날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조정에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대부분 손해배상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떻게 입증한 것인가를 꼭 물어보세요. 이게 키포인트죠. 저는 꼭 얘기를 해줍니다. 이러는 소송이 오면은 어떤 부분에서 입증이 어렵다, 자신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 경우에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해결을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변호사 사무실도 뭐 뾰족한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송보다 이런 원인 관계를 체결할 때 그때 더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부동산 소송에서는 특히 등기를 할 때 본직이 맞는지 누가 왔는지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등기를 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맞지만 완전히 내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소유권을 뺏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하는 여러 법무사님들도 다 그래요. 소송이 쉽다 훨씬. 증거가 없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거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사건도 아닌 걸 우긴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건을 상담할 때 소송을 한다 그러면은 이건 요건 사실이 뭐고 그 요건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이걸 상담받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뭐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은 잘 이렇게 해주겠지 했는데 말을 들어보면은 사건을 진행할 때 다 똑같아요. 법무사처럼 법무사랑 진행 방법이 같습니다. 다만 변론기일에 변호사가 출석을 한다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군데 상담을 받아보세요. 우선 법무사 상담도 받아보고 변호사 상담도 받아보고, 그리고 법무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서비스 만족도는 소송 사건의 경우에는 높은데 변호사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착수금 그리고 성공보수도 있으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나을 것 같아. 그래서 변호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뭘 봐야 되냐면은 변호사 보수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진짜 착수금이 어떻게 되는지, 그럼 또 중간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법무사처럼 서면 뭐 쓸 때마다 돈을 달라는 변호사님도 계시나 봐요. 그래서 이 보수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송을 하게 된 경우 그 사건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충분히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을 하고, 이 비용이 큰 것 같지만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나중에 당하고 나면은 항상 다 당하고 오시니까. 그리고 좋은 변호사는 요즘에 변호사님들 유튜브 많이 하잖아요. 자기 자신이 뭐 직접 유튜브를 하시면은 그 변호사님에게 맡기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변호사 유튜브인데 뭐 사무장이 나와서 한다, 직원이 나와서 한다, 그런 데는 안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유튜브 영상도 직원이나 사무장 시켜서 하는 그런 사무소라면 그 사건은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 서면 자기가 쓰겠습니까? 그래서 직접 변호사님들이 하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그분들에게 맡기시고, 그리고 대부분은 나홀로 소송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번 기회에 법정에서 판사님도 한번 만나보고 나홀로 소송을 강추합니다. 그렇지만 나홀로 소송이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경우는 잘 말씀해 드리니까 우선 상담은 꼭 받아보세요.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